국민의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네.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마무리하고 뭐 정상적인 대로라고, 그러니까 그 승리의 정의가 규정이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주목이 됐어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사퇴, 이 문제는 뭐 지방선거 끝나면 당연히 분출될 것으로 예상은 됐는데 묘합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하고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것도 속보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퇴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투표용지 사태 해결책부터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재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일단 총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말할 때도 굉장히 장 대표님을 많이 삼키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접근이 잘 가능하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토마토 여론조사 보여드렸잖아요.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이 승리한 선거인데 어딜 사퇴를 요구를 합니까? 장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사실은 아까 적대적 공생관계를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요,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다퉈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패배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1위가 장동혁, 2위가 정청래인데 그 차이가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지금 이미 마련된 셈이거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국면이 일단 올공 집회와 시위라는 이 국면 자체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요. 네. 레거시 언론 쪽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또 이따위 행정을 할 수가 있지? 라는 분노가 생길 정도로 장동혁에게는 동력과 땔감을 제공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재준 최고위원 한 명 정도가 지도부 총사퇴를 언급한다고 해가지고 장동혁 사퇴가 그냥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시기적으로 뭔가 그 패기는 인정하는데, 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원내대표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올공 시위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국정조사도 지금 당권파 쪽에서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지금 적시할 정도로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점, 토양 자체가 물러날 만한 분위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보이시나요? 아니 근데 뭐 박영식 앵커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결국 이제 정청래 당 대표랑 성관이가 이제 다 죽어가던 장동혁을 이제 물에서 꺼내준 거죠. 사실은 이제 건져준 건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게 이제 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선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 정 원내대표가 사실은 장동혁 체제랑 손발을 많이 맞춰왔던 사람이고 사실은 윤석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윤어게인, 이 친윤 그룹의 그 기득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거도 지금 사실상 이긴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물러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은 임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아마 장동혁 대표가 여기야말로 이제 연임 도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동훈의 복당을 막고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 이듬이 되면은 대선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판 깔고 그 사람들 가지고 대선 도전하는 게 장동혁 대표의 이제 하나의 어떤 전략이 됐을 텐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변수로 두고 뭐 국민의힘을 의식해서 정치한다기보다는 지금의 민주당은 이 상황의 모든 원인을 본인들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경쟁 상대가 국민의힘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하면 현명하신 국민들이 다 알아서 평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올라오는 거는 전적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이건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는 방법 외에는 이거 장동혁 대표 체제에 멈출 길은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성찰하는 어떤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악이 뭐냐면요. 장동혁 대표 사퇴 안 하니까 나도 버텨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최악이에요. 이제 장동혁을 잊어야겠네요, 사실. 최악입니다. 말씀 듣고 따져보니까 실제로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있어야 할 모임이 낙선자 모임하고요. 뭐 이제 대구나 이제 물론 부산 북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낙선자들에 대한 어떤 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지도부에서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장동혁 대표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면 또 민주당으로 엮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장동혁 대표가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시국선언 대학생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러면서 물론 본인 이야기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못했거나 포기했는지 계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 최선의 기회다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언론들은 이것 자체를 다루면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대목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2030들의 이 분출되는 목소리를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상황.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국민의힘 쪽, 심지어는 이 올림픽 공원에서 분출되는 목소리까지 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좀 결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저는 이제 2030들의 일단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으니까 먼저 언급하자면 2030의 극우화, 2030의 보수화 이게 아니고요. 예. 특정 정치적 이념과 어떤 바이어스를 갖고 지적을 하기보다 청년층의 반민주당화 반기득권화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권자들이 자신의 참정권을 가지고 항의를 하기 위해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이 올공 집회에 참여한 것은 일부 확인이 됐으니까 그 대목은 꼭 언급을 하고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정당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 자체는 민주당도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장 대표가 이거 하는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앞서 다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래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민주당 쪽에서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올공 집회는 저는 어제 그제 사이에 많이 변질됐고 사실 극우의 놀이터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청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 세대들이 지금 다 종합해 있기 때문에 청년 2030만 얘기해가지고 그 올공 집회를 굳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는 자리라고 얘기할 건 없지만 적어도 그 문제가 터진 이유와 책임을 묻기 위한 청년층의 목소리가 나오면 정당이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다 해야 된다. 뒤쳐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재선거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만큼 이번 선관위 부실관리 사태가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 이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국가기관 특히나 헌법기관이라는 대접은 다 받으면서 본인들의 책임은 너무나도 형편없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재선거가 법적으로는 검토하면 까다로운 건 맞는데 재선거를 한다는 심정으로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저는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전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 늘 쓰는 비유인데요. 아니 수능 시험을 치는데 고사장이 전국에 퍼져서 하지 않습니까? 일부 고사장에 용지가 떨어져서 그 시험지를 배부를 못하는 그런 시험의 공정성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그 참정권이 무력화된 거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 사안을 대처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결국 2030 세대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지 못하는데 그 세대들을 나무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해결책은 뭐냐면 결국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길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문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문의 문을 걸어 잠그자고 하는 이 문조 털레유가 아니라 성문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걸 깨고 장벽을 열어주자. 성문을 열자. 그 대통령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 뜻에 따라서 민주당도 성문을 적극적으로 열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문호 개방을 하면 2030 세대가 국민의힘 좋아서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기득권화 되니까 회초리로 쓰려고 지금 지지를 하는 거고 그걸 또 장동혁 대표는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여당다운 역할 제대로 하면 저는 정상화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그 의문은 남아요. 그걸 할 수 있을지. 속보
속보 하나 전해드리는데요. 민주당 의총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을 끝으로 비공개됐다고 합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단독 행동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 수습한 거죠. 그렇게 천준호 수석이 입장도 냈고요. 예, 이미 입장을 냈고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실제로 저희 채팅창에 갔다 왔다라는 분들이 계속 보이네요. 네, 끝났으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브리핑 계세요. 브리핑. 브리핑 대신하시면 안 됩니다. 성문을 더 열 테니까 여기 나가지 마세요. 네, 활짝 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진로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이 올림픽공원, 그러니까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지렛대 삼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제 큰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의 당선인데요. 본인은 이제 특정 세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정점식 의원의 당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원래 친윤이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는 뭐라고 해야죠? 찐윤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상황이었고요.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네. 민심은 짧고 친윤은 영원하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친윤은 영원하다.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정치 검찰의 부활이에요. 그렇게 봐요. 정정식 검사가 누군데요? 그렇네요. 황교안 키즈 네. 그리고 또 윤석열 키즈. 예. 뭐 키즈 나이는 아니시지만 어깨동무 해야죠. 정치적으로는 키즈입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한동훈 다 이 결이 갖는 이 정치 검사들의 부활 신호탄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역시나 국민의힘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제 어제 결선 투표까지 가서 마지막에 가까스로 당선이 된 건 맞습니다만. 그걸 가능성을 보는 분들도 있긴 맞습니다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만 어차피 1년 뒤까지 장동혁 대표가 버틸 것이고요. 그때 가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총선 공천권을 앞두고 한번 붙는다면 장동혁 체제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당원 구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당은 더 큰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상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영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사실은 그 인적 쇄신을 요구했던 분과는 다르게 안정과 신뢰, 통합을 강조했던 정점식 원내대표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슬그머니 시간을 벌었다라고 아마 속마음으로 웃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제 큰 반응은 어제 내보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7표 차이였나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결선 투표여서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장동혁 사퇴와 관련돼서는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를 남겼다. 두 번째, 한동훈 복당과 관련돼서도 끊임없는 갈등 요소를 남기게 됐다. 다만 정점식 당선으로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장동이 웃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봐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지금 국민의힘 중요한 얘기도 하잖아요. 댓글창에는 정점식의 정자도 하나 안 나옵니다. 다 지금 지지율과 정청래 대표 규탄의 목소리가 확실히 민심은 정확한 것 같아요. 민심이 정말 뜨겁고 정확합니다. 정정식의 정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국민의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이 잘하면 돼요.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 되는 그런 정당이에요. 정치검찰의 늘 부활이고 늘 그런 당 아닙니까 사실. 제가 웬만해서는 제 이름이 한 글자라도 비슷하면은 큰 비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조정식 그리고 우원식. 또 우원식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박영식이기 때문에 식자 돌림을 잘 비판을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신임을 줬다라는 것은 쇄신하기가 어려운 정당이다. 결과적으로는 보수의 분열을 예고한 신호탄이라고 봐야죠. 그렇게까지 보여지고요. 아까 한동훈 의원요. 의원이란 말이 왜 이렇게 입이 안 붙는지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하시죠. 의원이라고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러줘, 한의원. 제가 전 대표도 아니고 제가 전 마시고.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전 한의원. 검사도 아니고 제가 지금 한동훈 의원입니다. 의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축하합니다. 편향적인 방송 그만해 주십시오. 이제 기가 많이 살아있어요. 기가 많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진짜 입에는 안 붙어요. 한 의원. 그런데 한 의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점식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이 당선이 되고 나서 한동훈 복당 또한 멀어졌다. 그러니까 멀어졌죠. 장동혁 대표 체제는 시간을 유지하고. 한동훈의 복당은 더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요? 그 전망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할까요? 근데 저는 한동훈 의원의 미래는 이것도 전적으로 한동훈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네. 지금까지의 이런 반정치성 행태, 정치 검찰이 공소장 쓰는 형태로 정치를 계속 한다면 네. 미래가 없죠. 그런 정치가 무슨 정치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장동혁 체제가 어쨌든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권력 투쟁의 과정도 이거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냥 조심스럽지만 그냥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로 갈 거고요. 그 체제를 오세훈과 한동훈의 연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흔들 겁니다. 근데 흔들어서 그 당권을 저는 역전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아마 총선을 앞두고는 장동혁과 한동훈은 결별의 길을 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갈라서는 거죠. 예. 이제는 국민의힘을 구심점으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야가 아니라 예.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보수가 분화되는 길로 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총선 때를 기점으로 해쳐모여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동훈 좀 당이 더 하나 길게 나오겠죠. 가게- 이제 더 한동훈 길게 당이 하나 가는 나오겠죠. 예. 한동훈 의원의 한계는 저는 늘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인 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당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소위 반사체 정치를 통해 자신의 체급을 키웠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일이었죠. 부산 북갑에서 어쨌든 발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떤 당선을 했으니까 그 하나의 성과로서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나 예. 다만 이제 의회 내의 정치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는 또 결국 특정 대상을 하나를 규정해두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내가 두드려 맞거나 혹은 또 야당 내에 야당을 또 하면서 당권파 의원들로부터 또 두드려 맞는 그림 이런 것들을 해 나아가면서 반사체 정치를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의원은 좀 결이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알고리즘형 정치, 어그로형 정치를 통해서 상당히 기사를 많이 또 양산해 낼 겁니다. 근데 뭐 네. 물론 그 기사라는 게 그리 막 생산성 있는 기사는 아닐 거예요.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을 두고 뭐 이제 가령 대통령의 과거 어떤 이 사법 리스크를 다시 되살려내면서 예. 네이버와의 어떤 성남시장 당시에 네이버와의 협착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네이버의 예. 대표로 했던 사람을 총리로 그렇죠. 앉히는 것은 뭐 이해관계 이해충돌이다라는 식의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 그렇게 생산성 있는 지적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의 역할은 의회 정치가 어느 정도 좀 후퇴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의 정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제 반정치로 규정을 하고 예. 생산성이 일도 없어요. 맨날 잘하겠습니다. 아니, 잘하겠다는 말 누가 못해요? 다 잘하겠다 그러죠. 예. 생산성이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이 없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공소장 쓰듯이 정치한다 그랬는데 매일 공소장 쓰고 매일 무죄 나올 겁니다. 아니 아까도 한성숙 총리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예. 네이버로 좀 엮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계속 무죄 나옵니다. 이거 심각해요. 예,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개혁파 모임은 장동혁 사퇴해야 한다, 전국 재선거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여기서 재선거는 그 투표용지 관련된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언론에서도 그 개혁파라고는 안 불렀으면 좋겠는 게 예, 그분들 개혁 정치 대안과 없고 미래를 예, 말씀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분들 그냥 예. 반장동혁 모임이라고 좀 불러야 된다고 봐요. 아니 항상 언론에서도 뭐 개혁 진영 막 이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슨 하죠. 대안과 미래가 무슨 개혁을 말했는지가 저는 진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반장동혁 진영이나 좀 워딩을 좀 바꿀 필요도 좀 있겠거든요. 국민의힘 안에 개혁 세력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당 안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없어요. 봐야겠죠. 예, 국민을 속이는 그런 약간 대안과 미래와 같은 그 페이크성 정치이기 때문에 전 그 부분도 좀 문제는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정당의 이름을 갖다가 뭐 조롱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네. 한겨레 신문은 우리 또 한겨레이다 보니까 네. 우리 국민 전체를 또 아우르는 대표적인 언론으로서 한겨레라는 이름을 담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대안과 미래는 뭐가 있을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롱할 만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름을 잘 정하시라. 이름 따라가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이 그럼 개혁파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전 동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그런데요. 겁니다. 요소요소를 사실은. 보고 인원을 보면 아니 다 박정훈 그렇습니다. 의원이 그럼 개혁파가 되는데 전 동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한동훈계가 개혁파냐? 전혀. 그러니까 장동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지. 예. 그냥 정치 검찰 세력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요게 약간의 그 착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예. 전 조금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미래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이 대안과 미래가 더 대두되려면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 뭘 하겠다 스스로 발광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정치를 보면 제가 보면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음. 꼭 때려야 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만 자신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속보를 오늘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김민석 의원이죠 이제 전 총리가 현직 예 맞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이 오늘 오후에 대구로 간다고 합니다. 뭐 예고된 주간 일정은 없었는데 추가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진짜 가가지고요. 너무- 예.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음부터는 시간 제약 없이 조금 진행해 보는 것으로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두 분이 일정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일정이 아유, 많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두 분 일정을 왜 제가 급하게 생각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도 티셔츠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는 잘 때마다 진짜 있고요. 저는 정말 목요일 아침 9시 반 전 손꼽아 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브리핑 동접 진짜. 만시대 열어야 돼요. 열어주십시오. 예. 형식과 열어주셔야 함께. 됩니다. 예. 형식과 함께 열어야 돼요. 가능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일일 영식이죠. 예. 그 채널에 난입하는 것도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니 무슨 사과까지? 아니 주차장까지 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딱 예. 진짜 시계 시대예요. 아 진짜 그렇죠. 시계 시대입니다. 그리고 박영식. 사실은 신인규 변호사가 좀 늦는다는 말씀을 듣고 박영식 앵커 평론가를 급히 모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모시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자제하는 것으로 가고 예, 싶지만 아유, 자제하는 아닙니다, 것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분 자제 안 되실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옷도 진짜. 네, 멋있으십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함께 인사드리고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